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실버 어른들께서는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뎌 나가고 계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방콕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소녀 시간이 무료함과 더위를 날려보내는 시간이 되었음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근찬의 순환이대입니다. 순환이대라는 말에는 순환을 2대에 걸쳐 겪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겪은 환란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바로 일제강점과 6.25 전쟁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고난을 당하는 모습과 고난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벌써 12, 13년 전의 옛날 얘기가 됐어. 저 정거장 마당에 일본 놈들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모여 기다리고 있었지.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사흘이나 걸려 도착한 섬. 그곳엔 더위와 강제 노동과 모기떼가 기다리고 있었어. 산과 산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만들고 산허리에 굴을 파들어 가던 중이었는데 그날 공습이 있었지. 공습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어. 그리고 내 한쪽 팔이 날아갔지. 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어서 가자. 그런데, 네 우째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 심다.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낀데.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아들과 기차역에서 상봉하는 장면에서 만도의 충격과 슬픔, 분노, 그리고 아들의 절망적인 심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을 한순간의 짤막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징병되어 나갔던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들뜹니다. 아내도 잃고 핏줄이라야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외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한 팔을 휘저으며 단숨에 용머리째 올라 기차역을 바라봅니다.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약간 찜찜했지만 조금 다쳤을 뿐이겠지 하면서 갈 길을 재촉합니다. 내리막길을 내달려 외나무 다리가 있는 개천에 도착하게 되는데 한쪽 팔밖에 없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술을 먹고 그 다리를 건너다 빠졌는데 옷을 말리기 위해 팔 하나가 없는 흉측한 몸을 내놓고 있다가 사람만 오면 찬물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 웃지 못할 기억으로 외나무 다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서둘러 출발한 탓에 기차 도착 시간인 정오보다 일찍 도착한 만도는 시장에 가 고등어를 사들고 대합실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1940년 일본과 미국이 싸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만도는 징용으로 끌려가 태평양의 한 섬에서 비행장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굴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굴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고 나오다 비행기 공습이 이어져 다시 굴 속에 숨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만도는 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꽥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렸다 싶었는데 아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상위 군인이 보였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도는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진수의 한쪽 바지 가랑이가 펄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다 이랬노?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서 그랬다 아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만도는 순간 눈앞이 노래지고 멍멍해지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얘라 이놈아. 만도는 이 상황에 화가 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자, 어서. 무뚝뚝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외다리로 힘겹게 뒤쫓는 진수도 왈칵 솟구치는 서러운 눈물을 참으려 어금니를 뭅니다. 주막집에 이르러서야 만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주막 주인에게 서방았구먼 하며 호기 있게 들어서던 만도였지만 이 날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만도는 진수에게 국수를 사주고 자신은 막걸리만 들이킵니다. 주막을 나서던 진수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라고 하자 우째 살긴 목숨만 붙어 있으면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외나무 다리에 이르렀을 때 진수는 외다리로 지팡이를 짚으며 건널 수 없는 현실에 막연해합니다. 그런 진수에게 만도는 고등어 한 손을 들게 하고 등을 내밉니다. 미안해 머뭇거리는 진수를 재촉해 업고 만도와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장애인인 자신의 삶조차 버거운데 아들마저 장애인이 되어 돌아온 현실이나 자신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외나무 다리를 진수를 업고 건너야 하는 일들은 만도가 걸어가야 할 힘겨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되는 어려움이 우리 삶을 짓눌러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나무 다리를 피하지 않고 진수를 업고 건너는 만도의 모습은 어려움을 피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가는 삶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나라보다 시련이 많은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을 다 폐허로 만든 6.25의 전란이 있은 지 50년도 안 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바로 서로 힘을 합쳐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분들의 훌륭한 마인드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순환이대와 비슷한 소경과 안진뱅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안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약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침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궁궐 잔치에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잔치를 하려고 송아지를 100마리나 잡았다더군. 하하, 맛있겠다. 빨리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임금님 얼굴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 성취하네요. 안진뱅이는 그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임금님의 잔치에 가면 좋으련만. 그때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겁니다. 옳거니 저거면 되겠다. 안진뱅이는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마부 양반! 나 좀 태워주시오! 무슨 일입니까? 궁궐에서 열린 잔치에 가고 싶은데 보다시피 나는 걸을 수가 없소. 미안하지만 나를 궁궐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안진뱅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부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좋소. 그런데 짐칸에 타야 해서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건 걱정 마시오. 자, 어서 갑시다. 안진뱅이는 마차를 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마차는 불이 나게 달려 이제 숲 하나만 지나면 궁궐에 도착할 참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마차를 막아섰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 산적이다! 안진뱅이는 앞에서 마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적 중 한 사람이 험한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짐을 내리시지. 마부는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부 경력이 몇 년째인데 순순히 내어줄 것 같으냐? 그러더니 천성력으로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랴! 달려! 달려! 마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쏜살같이 달리고 짐칸은 이리저리 덜컹덜컹. 안진뱅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쿠, 다 부서지겠다. 사람 살려. 그때 마차 바퀴가 커다란 돌부리에 부딪혔고 그 바람에 짐칸에 타고 있던 안진뱅이의 몸이 붕 떠올라 길가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사람 죽네. 안진뱅이는 언덕길을 떼굴떼굴 굴러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맨바닥에서도 겨우 기는 내가 진흙탕에 빠졌으니 이를 어쩐다. 그곳은 몇 시간 전에 소경이 떨어진 곳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듣고 소경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엥? 이런 진흙탕에서 뭐 하시오?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길을 잃고 여기에 떨어져서 몇 시간째 꼼짝 못하고 있어요. 나 좀 여기서 끌어내 주세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소. 아니 왜요? 나는 안진뱅이라 걷지를 못하오. 두 팔을 이용해 겨우 꿈쩍거리는데 이런 진흙탕에 빠지니 꼼짝도 못하겠소. 아휴. 사람을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소경은 다시 시르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소경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그게 뭐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다리는 튼튼해요. 택은 걷지는 못하지만 눈은 밝죠? 그러니 내게 업혀서 길을 알려주세요. 엥? 안 될 말씀. 내가 걷지를 못하다 보니 살이 쪄서 꽤 무거운데 어떡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허리다리는 무척 튼튼합니다. 자, 어서 이쪽으로 와서 내 등에 업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초면에 남의 등에. 소경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럼 이 진흙탕에서 평생 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럼 어서 내 등에 업히세요.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알려만 주세요. 안진뱅이는 어쩔 수 없이 소경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 등에 업혔고, 소경은 안진뱅이를 업고 안진뱅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걸어서 진흙탕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경 양반, 든든하게 업어주니 꼭 내가 걸어가는 것 같소. 이제 마른 땅에 다 왔소. 소경은 안진뱅이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휴,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다리도 불편하다면서 어딜 가는 길이세요? 임금님이 장애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기에 궁궐에 가는 길이었소. 나도 거기 가던 길인데. 소경과 안진뱅이는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서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소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같이 갑시다. 다시 내 등에 업혀 길을 알려주시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렇게 해서 소경과 안진뱅이는 함께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둘은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경이 안진뱅이를 업고 다니는 것을 본 임금님이 소경은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안진뱅이는 소경의 눈이 되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들에게 내가 상을 베풀어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는 생각지도 못하게 임금님께 상을 받아 매우 기뻤습니다. 그 후로 둘은 다정한 이웃이 되어 평생 서로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경과 안진뱅이는 서로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만 쳐다보지 않고 둘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모습이 참 지혜롭고 아름답네요.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지혜가 없으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지혜가 뛰어나도 그것을 이루어줄 튼튼한 몸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소경과 안진뱅이처럼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해지네요. 하근찬의 순한 이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